안녕하세요. 델레프 365의 BJ입니다. 오늘은 튜닝은 왜 해야 할까? 그리고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될 거예요. 튜닝은 왜 해야 할까? 자,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플루트 연주자들의 꿈이죠. 관현악단에서 플루트 솔로, 플루트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관현악단에서 플루트 수석으로 앉아 있다라는 것, 사실 플루티스트들에게는 로망일 겁니다. 저 또한 플루트를 벌써 30년을 불었는데요. 이제 언제였는가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이 시점에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에서 플루트를 연주를 했어요. 물론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는 그 타이틀을 지닌 오케스트라였는데 꽤나 잘하는, 아주 전공자 수준의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속해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였어요. 그곳에서 플루트 수석이 되기까지 약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 플루트 수석이 된 다음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7년 정도 플루트 수석으로 오케스트라 생활을 했어요. 플루트 오케스트라랑은 다르게 관현악단에서의 플루트의 역할은 좀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됐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플루트 오케스트라 하면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한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관현악단에서 플루트 하면 관현악단에서 몇 사람 없거든요. 많으면 4명까지 있어요. 사관 편성. 그러면 이제 플루트 4명이 있다면 피콜로 1명, 그 다음에 플루트 2명,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알토 플룻, 베이스 플룻까지도 사용은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4명이 있는 플루트 관현악단, 그런 곳은 그렇게 흔치 않고 보통이 2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2명의 역할이 바이올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때, 뭔가 그 예쁜 소리를 이렇게 들려줘야 할 때 플루트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관현악단에서 연주하는 게 로망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튜닝이라는 것을 모르고 플루트를 아무리 잘 불어봐야 관현악단에서는 절레절레 싫습니다, 다른 분 알아볼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도 플루트를 연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튜닝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튜닝이라는 것은 왜 해야 할까? 일단은 사회적인 그 법이라는 게 있죠. 사회적 규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은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고, 사회적 도덕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법이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그런 도덕적인 행위 그리고 법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튜닝은 도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아웃돼 버리는 정도의 느낌인데, 그게 바로 튜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리에 관한 거, 소리가 별로예요, 그럼 아웃되는 거죠. 소리가 영 아닌데요, 우리랑 안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손가락 돌리는 거, 핑거링 안 돌아가면 또 아웃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소리랑 음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리를 잘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히어링이 좋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어제 영상 보셨잖아요. 플룻을 불면서 제가 귀에 이렇게 갖다 댔죠. 그러면은 소리가 더 잘 나고 그 소리에 대해서 더 뭔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건데,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해도 내 소리가 음정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모르는 분이면
이건 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음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튜너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튜너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혼자 하실 때는 그 핸드폰 튜너 충분해요. 좋아요. 좋으니까 그걸로 사용하시되,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단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런 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불어보려 했는데 어떤 음정을 얘가 빨아들여 가지고 그 음정을 캐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게를 이렇게 짚는 그런 튜너가 있어요. 그런 튜너를 사용하시고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내가 보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집게는 있는데, 집게는 있는데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거는 또 문제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튜너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튜너를 사용함에 있어서 미국의 현대 국제 표준이라고 보실 수 있는 440Hz. 네. 보통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요, 440Hz 혹은 442, 444 뭐 이런 식으로 맞춰요. 좀 더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4, 4, 4 뭐 예를 들면 442와 444는 음악의 느낌이 달라버려요. 당연히 444와 440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튜닝을 어디다가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저희 플루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442에 맞추고 있어요. 보통 관현악단도 442에 맞추고요. 근데 어떤 분이 420, 430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연습을 하고 있다. 그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튜닝하는 의미가. 튜닝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이 튜닝을 했어. 남이랑 맞출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거죠. 420, 430 이렇게 맞춰서 한다는 거. 나 혼자 평생 혼자 즐길 거야. 그리고 음정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플랫되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는요, 442에다가 맞추셔야 돼요. 국제 표준이에요. 관현악단에서 보면 오보에 주자가 있어요.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오보의 주자가 항상 소지하고 다닐 거예요. 전자식 튜너를요. 오보의 주자는 오케스트라 전체를 튜닝하기 위해서 처음에 오보의 주자가 휙 불어요. 바이올린이랑 오보에랑 같이 맞추고 이제 맞았다. 그러면 오보의 주자가 가만 서 있어서 관을 다 맞춰요. 관 파트를 쫙 맞춘 다음에 앉으면 그 다음에 현을 맞추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보의 주자는 그런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튜너를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오보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오보에라는 악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음정을 갖고 있는 악기예요. 재미있는 얘기로 제가 플루트 주자이기 때문에 플루트 주자와 오보에 주자가 앙숙일 수 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플루트 주자는 조금 샵되는 소리들을 조금 워너비 좋아해요. 그런데 오보에 주자는 그게 샵됐다라는 것을 귀로 너무나 들어버리죠. 그래서 튜너를 가지고 플루트 주자들이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면서 으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정에 대해서 정확한 캐치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플루트를 혼자 불 게 아니라면 피아노랑 맞추고 아니면 어떤 MR이랑 이렇게 맞춰서 한다. 음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음정에 대한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플루트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튜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플루트 튜닝을 할 때 저는 한 음정만 맞추라고 안 해요. 옥타브로 올려서 옥타브도 맞추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옥타브로 올릴 때 어떻게 되냐? 보통은 다 샵 됩니다. 그래서 그 샵이 되지 않도록 내 머릿속에서, 내 귀에서 그걸 들어주고 내가 그걸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게, 캐치할 수 있게끔 자꾸 내 귀를 발전시키시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플루트 튜닝을 해야 하는 이유. 왜? 관현악단에서 플루트 연주자로 공연을 하고 싶다.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플루트 오케스트라에서 플루트 오케스트라, 플루트 연주자가 되고 싶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피아노랑 맞추고 싶다. 당연히 해야 돼요. MR 맞추고 싶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게 잘 되면 좋은 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고 좋은 연주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석인데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데일리플러스 365는요, 매일같이 전달되는 강의, 플룻 강의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카페 데일리플루트에 오셔서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소감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것들 마음껏 오셔가지고 이제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일리플러스 365는요 매일같이 전달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1대1로 제가 영상을 전송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한테 1대1 전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요청해 주시고, 데일리플러스 365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속되거든요.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못 보신 부분들 다시 재생 목록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데일리플러스 365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플러스 365 BJ였습니다.